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중에 한마디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되는 것. 보고서에 작은 오타가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술하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사실 사소한 실수인데도 우리는 그 순간을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오늘은 왜 작은 실패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뇌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하베눌라라는 아주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실패를 감지하는 센서이자 동기를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베눌라는 실패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순간 새로운 시도를 막으며 다시 하려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작은 실패가 실제보다 훨씬 큰 무게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뇌는 손실을 이득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10,000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 보고서에 오타 하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과 전체에 먹칠한 큰 손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실패가 자기 확신을 흔들고 업무 동기마저 빼앗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보고서를 늦게 내면 나는 능력이 부족해로 일반화합니다. 회의에서 말실수를 하면 리더십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낙인 찍습니다. 동료와 작은 오해가 있으면 관계가 끝났다고 단정짓습니다.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바라보는 뇌의 자동 반응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사건으로만 두고 정체성과 분리해야 합니다. 뇌는 어떤 사건을 나의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나는 무능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붙이는 식입니다. 하지만 오타는 단순한 사건일 뿐 나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패 상황이 떠올랐을 때 이건 내가 한 행동일 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반복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학습 목표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과 중심의 목표는 실패를 더 크게 부각시키지만 학습 목표는 같은 사건을 성장의 계기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를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가 아니라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발표 구조를 더 익히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실패가 단절점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디딤돌로 인식됩니다. 셋째, 실패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는 전체 프로젝트의 무게를 작은 사건에도 투영하기 때문에 실수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망했다 대신 오늘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 라고 재구성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천 방안으로는 하루 단위의 작은 성공 로그를 기록해두고 그것과 비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실패의 의미를 다시 기록해보세요. 뇌는 경험을 감정과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이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노트에 오늘 실수로 배운 점 한 가지를 적으면 그 순간이 학습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메일을 잘못 보냈다. 다음부턴 발송 전 1분만 더 확인하자처럼 구체적인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뇌회로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지만 이는 자존감을 갉아먹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년보다 보고서 작성 속도가 빨라졌다, 어제보다 더 차분하게 발표했다처럼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성장감을 줍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일주일 단위로 나의 작은 발전 기록을 확인하고 그 성취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실패를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지만 우리가 인식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내가 겪은 실패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학습 신호로 바꿔보세요. 작은 실패 하나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